보궐선거 끝나면 족가는 걸 좀 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 보궐선거가 끝나도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황현선 사무총장 이 사람이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실세이고 조국 대표는 이제 바지 사장 아닌가. 정무실장 그 허재영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그 조국혁신당 당대표 정무실장하고 황현선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정무실장이 사표를 썼다고 그러죠. 그런 거 보면은 황현선을 조국이 꺾을 수가 없는. 그리고 황현선은 뭐 다 아시다시피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양산에서 박아놓은 거 아닌가. 뭐 개인적으로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양산에서 박아놓은 밀정이 황현선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실제 조국혁신당을 쥐락펴락하는 건 황현선이고 황현선의 머리를 통해서 자 이번 뭐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의 선거 전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닭대가리로 무슨 지금 정치를 한다고 조국혁신당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 거의 재기불능 상태. 지금 뭐 김어준도 손절할 분위기예요. 제가 보니까 김어준이 아주 약사 빠르고 눈치는 빠른 사람이거든. 근데 조국하고 계속 붙어가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다 뭐 이런 좀 느낌이 안 나봐. 은근히 거리두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김민석 수석 쪽으로 슬쩍 붙더라고. 요즘 아주 부쩍 붙어 김민석 수석한테. 붙어봐야 소용없어요. 원내 짜왕이야 김민석 수석은. 털보의 농간에 넘어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도 여기 요 얘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혁신당, 민주당 공성보다는 호남 수성에 더 공을 들였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야권 단일화를 해주고 조국 대표가 지원 유세까지 갔던 부산 구청장 보궐선거의 성적표에 대해 민주당의 무책임을 지적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졌다. 뭐 이런 소리래요. 양당이 단일화를 했고 조 대표가 이재명 대표 요청으로 부산까지 갔는데도 합동 유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금정 보궐선거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가가지고 합동 유세했으면은 20% 나는 선거가 이깁니까? 아니 한 뭐 2, 3% 차이가 났으면 뭐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재명하고 조국하고 둘이 사이좋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가 나서 그랬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20%가 넘게 차이가 난 거를 이재명 대표가 조국하고 같이 합동 유세하고 둘이 손잡고 사진 찍으면은 그 20%가 좁혀집니까? 그것 때문에 선거를 져요? 아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잘했죠. 이거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자, 이재명 대표님이 제 방송을 보셨는지 김민석 수석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이송원 TV 이런 내용으로 방송을 하길래 제가 한번 봤더니 뭐 그 이송원 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민석 수석이 말렸다.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나 봐요. 취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 뭐 그분 말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김민석 수석이 절대 합동 유세를 못하게 막았다. 역시 여의도의 짱왕입니다. 김민석 수석이 진짜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어서 제가 마음이 편하고 아주 든든합니다. 아주 걱정거리가 없어요. 아주 정청래가 수색할 때만 해도 하루하루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막 이재명 대표도 막 깔 때도 있고 뭐 장난 아니었어. 근데 이번 전당 당원대회 끝나고 제가 민주당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를 욕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잘한다 그냥 파이팅. 알아서 너무 착착착. 제가 그래 단일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조국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이재명 대표하고 이번에 투샷을 찍고 싶은 거예요. 금정에서 투샷 찍어가지고 이재명하고 자기가 체급이 같은 것처럼 만들려고. 황현선이나 조국이나 아주 개꿈꾸고 있었어. 아니 이재명하고 조국이 무슨 같은 레벨입니까 지금? 지지율 5%하고 40%가 같이 놀아요? 그 조국하고 이재명이 합동 유세를 하면은 시너지가 나? 이재명만 급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재명한테 조국 묻으면 안 돼. 제가 조국 입당은 총선 때부터 그랬어요. 정치를 하는 건 좋은데 민주당 입당은 안 된다.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보니까 뭐 채팅창에 그 김남국 전 의원이 조국당하고 합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 제가 안 봐가지고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뭐 채팅창에 또 예, 그 김남국 의원을 또 비난하는 글들을 좀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은 다 좋은데 이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 제가 볼 때는. 조국하고 합당하면은 그 조국이 묻지 또. 아니 그래갖고 총선 때도 입당을 안 하고 따로 당을 만들게 놔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와갖고 대선 앞두고 합당을 해가지고 조국이 묻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득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는 없어, 플러스는. 그리고 부산에 조국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그 검증이 된 거예요. 총선 때 하나 이겼어, 부산에서. 그리고 이번에 금정선거 후보 단일화하고 조국이 가가지고 뭐 선거운동도 하고 했는데 20% 차이가 났어요. 더 나. 평소보다 더 나고 있어. 그러면은 그나마 조국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한 게 부산 쪽인데 부산에서도 별반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조국하고 합당하는 건 이제 마이너스 합당이에요. 그리고 단일화도 이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차라리 따로따로 나와가지고 예 국민의힘 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뭐 조국이 더 뺏어오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 지금. 근데 김남국 의원은 무슨 합당을 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거기대로 나가면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친문들을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그거 찾기 위해서 조국을 바지사장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나오면은 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당을 흔들고 조국이나 김동연이나 뭐 김경수나 이런 사람들 대안으로 내세워가지고 글로 결집시켜서 민주당을 다시 되찾겠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근데 조국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면은 비명의 구심점 역할이 돼버리지 그게. 거기다가 털보 그 털보 사단들 있잖아요. 털봉자들. 그 김어준이 조국 빨기가 더 좋아지지. 지금은 당이 다르니까 김어준이 대놓고 못하는 거야. 대놓고 못 빨어. 그래서 이재명도 조금 빠른 척도 해야 되고 조국도 조금 빠른 척 조국을 주로 빨고 싶은데 이재명 빠른 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당이 다르니까. 근데 이걸 합쳐놓는 순간 이 털봉자들이 공공연하게 조국을 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일이 더 복잡해진다고. 우리가 갈라치기 하기가 힘들어져 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조국당하고 합당할 뭐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예. 뭐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한번 생각해 볼런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마이너스 단일화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 20%까지 차이 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뭐 합당하는 건 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민주당이 공성보다 즉 부산 금정보다는 수성에 더 공을 들인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한다. 아니 이게 진짜 이거 무슨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민주당이 영광에 왜 신경을 쓰게 됐어? 아니 그 조국이 불을 질러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 조국이 가서 한 달살이 하고 뭐 난리를 치고 조국혁신당이 영광을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민주당 후보들까지 빼내가지고 민주당 당원 빼가지고 조국혁신당 후보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조국이 금정 가서 한 달살이 했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민주당이 금정에 올인할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정에 올인했다가 영광도 진보당에 뺏기건 조국혁신당에 뺏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찔한 거지 지금. 저는 김민석 의원이 이번에도 판단 잘한 거라고 봅니다. 재보궐선거 지휘를 잘했어요. 수성이 기본인 거야.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으러 가는 거지. 안방 털리고 남의 집 곡간 털러 갔다가 우리 집 안방 털리면은 그게 하나만 한 짓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만약에 금정은 되기도 힘들었고 금정 지고 영광까지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에게 뺏겼으면은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이재명 흔들려고. 그래서 영광을 지키는 게 1번이야. 왜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해? 그게 뭘 책임질 게 있어? 잘했지.
영광까지 뺏겼으면 난리 난 겁니다. 난리.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에 유죄 나와. 1심 판결에서. 그럼 난장판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쨌거나 호남에서 민주당이 수성을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감 선거까지 이겼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큰 흔들림 없이 11월을 맞이하고 또 장애투쟁으로 그 사법살인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마련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준호 의원이 아주 큰 공을 세운 겁니다. 뭐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 열심히 하셨지만은 한준호 의원 한 달살이, 아니 그 자기 지역구 비워놓고 한 달 동안 영광 가서 선거운동 하는 게,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근데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저는 수석,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 1등 공신, 2등 공신이다. 이번에 이재명을 지켜낸,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승리를, 선전을 이끌어낸 1등 공신, 2등 공신이 1번이 저는 김민석 수석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판을 잘 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준호 의원이다. 온몸 바쳐서, 그죠? 비주얼로 조국을 완전히 눌러놨다. 그 다음에 뭐 이현주 의원도 뭐 역할 잘하셨습니다. 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부산과 영광 곡성을 오고 가면서 이현주 의원도 참 열심히 하셨고, 뭐 다른 분들도 열심히 했는데 제일 이제 그래도 눈에 띄는 분들 우리가 또 평가를 해줘야죠. 그래서 금메달 김민석, 은메달 한준호, 예, 동메달 이현주. 요게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농공 행상 아닌가. 예, 당에서 뭐 좀 이재명 대표님이 그냥 말로 하세요. 뭐 표창장 줄 건 아니고. 아니 이런 개소리 하면서 황현선이 민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말장난을 해도 이번에 폭망한 건 조국당이에요. 조국당 폭망. 민주당은 선전. 한동훈은 기사회생. 조국 진보당도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진보당도 선전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당은 조국혁신당뿐이다. 그리고 그 패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황현선이다. 조국과 황현선이 투톱으로 당을 말아먹고 엉뚱하게 정무실장만 쫓겨났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아마도 선거 중반쯤에 그 정무실장하고, 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정무실장하고 황현선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 같아요. 호남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갔다가는 우리는 욕만 먹는다. 그리고 실제로 욕만 먹었어. 전략을 수정하자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황현선은 지금과 같은 입장이에요. 민주당의 안방을 계속 털어야 된다. 기생충 전략으로 나가자. 족국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 안방에다 알을 까자라는 게 황현선의 전략인 거고, 그 정무실장은 어떤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갔다가는 욕만 처먹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정무실장이 사표를 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이 황현선의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조국도 똑같은 놈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황현선하고. 그러니까 황현선과 조국이 투톱으로 조국 혁신당을 말아먹은 겁니다. 조용우 정무실장인가요? 조용우. 예, 조용우 정무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당의 어떤 전형적인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정신인 사람, 똑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쫓겨나고 미친놈들만 남아서 더욱 미친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당이. 그러니까 황현선이 더 독주할 수 있는 당의 인적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욕 처먹고 있는 판에 민주당 때문에 금정에서 졌다라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욕을 더 처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지. 조국 얘기까지. 조국도 보세요. 금투세 폐지 법안 반대표 던질 것. 예, 검찰개혁부터 하자. 누가 검찰개혁 하지 말자고 그럽니까? 잘 보세요. 이거 똑같아요. 재보궐선거랑. 말로는 검찰개혁부터 하자 그러면서 보궐선거 선거 기간 내내 김건희 특검 표결도 불참하고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선거운동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는 쇄빙선이라며 부산은 내팽겨치고 얼어붙은 부산은 내팽겨치고 따뜻한 호남에 가가지고 먹방 찍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도 오십시오. 말로는 검찰개혁부터, 말로는 김건희 구속부터, 말로는 윤석열 탄핵. 근데 실제 공격을 하는 건 누굽니까? 어딥니까?
실제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고. 금투세 폐지 법안 반대표 던질 거 또 이재명이에요.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이정국에 김건희 불기소 나오고 명태균, 김건희, 윤건희랑 쇼 붙이고 강혜경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기 직전인 이 상황에 금투세 반대가 조국이 해야 될 지금 힘을 쏟아야 될 일입니까? 본인이 하는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혼자서 이제 맞겠네? 응?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야합했다. 이재명이 한동훈과 야합했다. 왜 못 막잖아, 이거는. 조국혁신당이 막는다 그러면 막아져요? 물론 폐지도 아니고 유예예요, 유예. 민주당에서 아직 뭐 당론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지도부에 위임이 된 상태인데 유예야, 유예. 이걸 왜 폐지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누가 폐지 법안 낸대? 그러니까 이 워딩 자체도 잘못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국회에서 민주당과 싸우는 꼴이 나요. 저는 친문들이 왜 이 금투세, 종부세, 이에 집착할까? 벌써부터 마음이 콩밭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선에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대선에. 그래서 이재명과 차별화. 자기들이 뭔가 더 개혁적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서. 또 쇼하는 거죠. 실제 개혁할 의사도 없는 것들이. 니들이 실제 개혁할 의사가 있었으면 그래 조국 대표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검찰개혁 왜 완수 안 하고 사표 냈어? 본인이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하고 사표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대전 당시에. 그런데 왜 검찰개혁 완수 안 하고 사표 냈어요? 그리고 친문들 이거 금투세 유예된 게 2021년인가요? 20년인가요? 문재인 정권 기간에 유예된 거잖아. 그때 왜 시행 안 했습니까? 그 지금 시행하자고? 경제가 이렇게 개판 5분 전인데? 국민들 다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 안 그래도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거기다 폭탄을 던지자고? 당신들 대선 전략 때문에 국민들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이재명 잡기 위해서 차별화 전략하는데 국민들이 희생 당해야 되냐고. 이게 쇠빙선이야? 국민 잡는 쇠빙선입니까? 사사건건 잘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잡는 쇠빙선이 아니라 이재명 잡고 국민 잡는 쇠빙선이에요 이거는. 엉뚱한 짓만 하잖아 계속. 재보궐선거 때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부산 가서 싸워야 된다고. 윤석열과 싸우려면 부산으로 갔어야죠. 그리고 지금도 김건희 특검, 명태균 특검, 윤석열 탄핵으로 나가야 될 이 시점에 왜 금투세 가지고 내부 분란을 만듭니까? 민주당에서 입장 정리된 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은요, 조국은 말로만 윤석열 정권 뭐 3년이 너무 길다지 이재명을 견제하는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몇 달째 총선 끝나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조국의 롤모델은 손학규였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오늘 SNS에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는 비교 이미지를 올려주셨는데요. 2019년 손다방 민심녹차 개혁커피 한잔하세요. 2024년 10월 18일 11월부터 조국이 직접 지역 유권자 만나는 탄핵다방 운영할 것이다. 손다방과 꾹다방
개혁커피, 탄핵커피. 참으로 새로운 거를 했네요. 참신합니다. 조국의 미래는 손학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남국 의원 그 합당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조만간에 산에서 만나지 않을까, 조국 대표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